탑리더와 서브리더 어떻게 해야 좋은 팀이 될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아니겠어요? 신뢰.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. 신뢰. 근데 신뢰 하나가 있으면 좀 뭔가 부족해도 덮을 수 있고, 근데 신뢰가 무너지면 될 것도 안 되는 관계가 되는 맞아. 거예요. 근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탑리더와 서브리더 간에 서로가 정직해야 돼.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직하고 서로의 마음들을 서로가 잘 알 수 있게 터놓는 시간이 좀, 지금은요 어쨌든 마음을 열고 같이 소통하고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권위를 내려놓는 만큼 상대방이 먼저 권위를 챙겨줄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, 등 두드려서 용돈 받는 게 아니라 네네네.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, 이게 그걸 얻어내는 게 리더십의 역할입니다. 팀 내 연애 문제 무엇이 정답일까요? 목사님 생각하실 정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못하게 할 수는 없죠. 남녀가 모인 곳에 이성적인 감정이 없을 수 없고, 그렇죠.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이성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이성 문제는 남녀 간에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지만, 그러나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돼요. 그렇죠. 저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믿어요. 가장 먼저는 그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먼저인 거고, 이성을 만날 때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 돼요. 팀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접을 볼 때 네.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목사님 어떤 거를 보시겠습니까? 저는 사실은 이제 딱 세 가지를 봐요. 네. 첫 번째는 우리 단체를 정말 잘 알고 있느냐. 아, 그러니까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멀리서 한번 보고 하고 싶어 하고 온 사람들 저 절대 받지 않아요.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.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는 데는 어떤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. 그 분야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얘기죠.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인간성을 봐요. 인간성.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는다거나 이 사람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 전화해요. 면접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 누가 이렇게 추천서를 갖고 왔는데 맞습니까? 물어봐. 그런 거 얼마나 가라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정직하고 좀 솔직하고 사람의 됨됨이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하죠. 리더 뒷담과는 서브리더 처리 방법. 지금 이 질문 나왔거든요. 잘못하면 팀원들과 서브리더는 뒷담화하는 리더가 되고 또 팀원들은 그런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제가 편을 좀 들어준다 그러면 네. 공동체에 뒷담화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가 그 뒷담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. 그러니까 그 뒷담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하게 되면 사실은 이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이걸 감당해내지 못하면, 근데 그러면 공동체에 건강하지 못해요. 뒷담화는 힘이 없는 팔로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. 그거 없으면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.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, 또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제가 해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그 민심을 살필 때 어디로 가죠? 저잣거리를 가요. 시장통을 간다고. 그 왜 가냐면 그 저잣거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뒷담화거든요. 근데 그게 민심인 거예요. 야단칠 때 야단을 치고 그러지 말라고 할 때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은 해야 돼.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자기 거를 좀 내줄 수 있어요. 억울해도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는 내줄 수 있어야 그렇죠, 돼요. 그렇죠. 힘들다 그러면 나도 그분에 대해서 노력할게 이러면서 나도 이제 대화를 하지,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대화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그게 내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. 뒷담화는 오히려 잘 활용해서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, 없앨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. 마지막으로 그 뒷담화 하는 사람에게 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 뒷담화로 인해서 리더는 칼에 찔리는 고통을 당해요.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자비량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팀원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버거워합니다. 이럴 때 단체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가 이거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. 어떻게? 물론 이 자비량으로 평생 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. 어떤 단체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이 팔로워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
어떤 단체와 어떤 구조도 어떤 조직도 리더가 먼저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.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단체라도 여기에 삶의 어떤 페이를 받는 또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 단체에서는 그의 삶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. 근데 이제 이 어리고 철없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안 받는데 왜 자기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 받니 이렇게 생각하는 철이 없는 거야. 철이 없는 거야 이거. 사실 탑리더 입장에서도 서브리더를 챙겨주고 싶거든요.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. 네.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게 얻어먹는 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런 단체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대우를 받고 얼마나 사례를 받겠어요. 근데 맨날 대표가 사주잖아. 그렇긴 하죠. 그죠? 그렇죠. 가정도 있고 할 텐데 네.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맨날 밑에서는 민주주의 그러고 뭐 권위주의 그래도 이럴 때 보면 당신이 사야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정관념을 다 깨야 돼. 이 단체가 살아가려면 네. 여기서 매일 나와서 수고하는 사람, 여기서 또 이제 총괄하고 삶을 여기 부은 사람들이 먼저 이런 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체제가 저는 바꿔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얼마가 됐든 간에 그렇게 네.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네. 간사가 나 뭐 팀장이나 뭐 아무나 될 수 있겠죠. 단체를 그만둘 때 잠수를 타거나 마무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청부업자를 붙여서 청법자를 붙여가지고 보내야죠. 근데 저는 이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 지침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. 규정을 잘 정해놓고 교육을 잘 시켜놔야 그렇게 나갔을 때 적어도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규정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얘기해도 이게 뭐 도의적인 문제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이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네네네. 그렇게 사람들이 나갈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네. 이 사람이 정말 철이 없든지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원인을 빨리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요.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면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이 벌어지면 어떤 단체의 대표도 모르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게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피해를 입히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? 할 수 있는 만큼. 그래요?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을 깨닫고 이러면 안 돼야지라고 반성하는 게 없으면 이 문제가 더 커져요. 그 세살 도둑 여덟까지 간다 이게 나오잖아요. 네네. 피해를 입히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간 케이스는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